시청자 여러분, 쓰라린 패배 뒤에는 늘 희생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축구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희생양 찾기를 넘어선 시스템 전체의 붕괴 책임을 한 세대의 공신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적인 숙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칼날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륙의 메시, 우레이입니다. 중국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기록 경신에 단 6골, 단 6골만을 남겨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영광의 무대가 아닌 퇴출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혁명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웅을 내팽개치는 비정한 배신입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혼돈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당연하다는 듯이 경질되었고 감독 자리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축구 철학도 새로운 리더도 없는 그 방향 잃은 안개 속에서 중국 축구계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도 잔혹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노장들 탓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팀의 기둥이자 상징이었던 우레이, 골키퍼 왕다레이, 그리고 미드필더 왕샹유안, 그들이 하루아침에 언론과 여론에 의해 팀의 문제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비정한 연극이 지금 막 그 섬.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배신입니다. 중국의 언론 소우닷컴의 기사를 한번 보시죠. 우레이는 이제 조커 카드 혹은 로테이션 자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고강도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체력과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골키퍼 왕다레이는 어떻습니까? 순수 기량만 보면 이제는 평범한 골키퍼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미드필더 왕샹이아는 반응 속도와 마킹 능력이 저하되고 체력도 부족하다며 혹평을 쏟아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을 가장 혹독한 전성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헌신짝처럼 내버리려는 비겁한 속셈입니다. 감사함은 죽었습니다. 대표팀을 위해 바친 우레이의 36골이라는 위대한 유산도 세대교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미숙함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좋습니다. 베테랑들을 내보낸다 칩시다. 그럼 그 텅 빈 자리는 과연 누가 채웁니까? 기사에서는 장윈인과 왕이동 같은 선수들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월드컵 예선이라는 거칠고 험난한 무대에서 곧바로 통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어떤 젊은 재능도 단번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을 내다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월드컵 예선 단 한 판에 모든 것이 걸린 그 숨막히는 순간에 천근만근의 압박을 이겨내고 냉정함을 유지할 선수는 누굽니까?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그라운드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또 누굽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막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허우적대는 선수들은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벌이는 자멸적인 도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의욕과 불안감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뜬소문이나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의 황창 기자가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아직 새 감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단어, 공감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판도 없이 내려진 사형 선고이자 새로운 사령탑이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각본이 짜여진 인민재판과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자신의 철학으로 팀을 꾸려야 하는 것이 순리이거늘 그 감독이 오기도 전에 문제아들을 미리 정해놓고 숙청을 예고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팀 개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축구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월드컵 탈락으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희생양 찾기에 불과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완벽한 재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로써 우레이, 왕다레이, 왕샹위안은 공식적으로 중국 축구 실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공인된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수많은 시간들,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영광의 상처들은 이제 어디로 향할지도 모르는 그 불투명한 혁명의 길을 닦는 차가운 디딤돌 신세로 공식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때 영웅이라 불렀던 선수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모욕이며 근시안적인 행정과 배은망덕의 극치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이 내린 뒤 중국 축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물론 더 젊어진 팀이 남을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더 강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시련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 패기만 넘치는 미숙한 집단일 뿐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테랑들이 남긴 그 공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우레이가 남긴 공백이 단순히 그가 기록한 36골이라는 숫자에만 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국제 경기를 치르며 온몸으로 체득한 노련함의 공백입니다. 라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의 정신을 다잡아주던 리더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바라보고 배우던 살아있는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이라는 이름의 영혼의 일부를 스스로의 손으로 무참히 도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숙청의 마지막 희생자는 우레이가 아닙니다. 왕다레이도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양은 바로 중국 축구의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린 세대의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온몸을 바쳐 헌신해라. 그리고 늙고 가치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질 것이다. 바로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감사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제의 영웅이 단 몇 번의 패배만으로 오늘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는 레전드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벌이는 자멸적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전공법 대신 몇몇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가장 손쉬운 도피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경험으로 가득 찬 확실한 현재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와 맞닥구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혁명은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겉모습은 새로워질지 몰라도 그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숙청이 팬들의 마음과 대표팀의 문화에 남긴 이 깊은 흉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분석은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숙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잔인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날카롭고 깊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